세 번째, 이제 수용도예요, 수용도. 여러분들이 이제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이 수용도를 이용해서 이제 빠짐없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도 그리는 걸 차근차근 할 수 있어야지 똑바로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모든 경우를 수용도로 나타내자라고 돼 있죠. 자, 첫 번째 동전이 있고 두 번째 동전이 있어요.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 동전이 뒷면 또는 앞면이 나올 수 있고, 첫 번째 동전이 뒷면 나오고 두 번째 동전이 뒷면, 앞면이 나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뭇가지처럼 이제 펼쳐가면서 경우의 수를 찾는 것들이 이게 이제 수용도로 이제 문제를 표현했다, 경우의 수를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이시죠? A, B, C, D, A, B, D, C. 예를 들어서 A, B, C, D 네 개의 알파벳을 자리 바꿈한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자리에 A가 나오고 두 번째 자리에 B 또는 C가 나올 수 있고 또는 D도 나올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에 또는 C, D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B, D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A, B, C 였으니까 D, A, B, D 였으니까 C, A, C, B 였으니까 D, A, C, D 였으니까 이제 여기는 B. 이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가는 게 이제 수용도를 그려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는 거죠. 자, 이 수용도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요. 규칙을 찾기가 힘든 그런 문제일 때 이제 수용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단순히 이제 자리 바꿈하는 경우나 뭐 몇 명을 뽑았다, 몇 명을 뽑아서 나열했다 이런 것들은 규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애들은 공식도 있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이용하면 엄청 편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규칙이 없는 경우의 수 찾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이 수용도를 그려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세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수용도를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가급적이면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면 마지막에 푸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하나하나씩 다 찾아야 되니까. 알겠죠? 자, 이제 문제 풀면서 수용도를 한번 직접 한번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자, 이 3번 문제가 이제 규칙이 없는, 규칙 찾기 힘든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단순히 3명의 학생이 신발을 서로 나눠서 신고 갔다. 신발을 랜덤으로 신고 갔다라고 한다면, 자, A가 신을 수 있는 신발의 종류가 세 종류죠. 자기 거 아니면 B 거, C 거. 자, A가 하나를 신었어요. 그럼 B는 A가 신지 않은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두 가지. 그럼 C는 나머지 하나 남은 거 써야 되죠. 동시에 뽑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신발을 신는 거기 때문에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6가지가 나오는데, 근데 이 문제는 뭐가 문제냐? 모두 자기 신발이 아닌 다른 학생의 신발을 신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줄 때문에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지금 이 6가지 안에는 자기 자신 것을 신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자, A의 신발을 스몰 a, B의 신발을 스몰 b, C의 신발을 스몰 c라고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신는 거, B가 신는 거, C가 신는 거. A가 B를 신을 수 있죠. 그럼 B는 뭘 신어야 되죠? A 또는 C를 신을 수 있지. A 또는 C. A를 신었다면은 C는 C를 신어야 되고 여기서는 A 신어야 되죠. 근데 얘는 돼야 안 돼요. 지금 안 되죠, 얘는. 이 경우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럼 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B, C, A. 자, A가 이번에는 C를 신었다고 해보자고요. 자, C 신었으면 B는 A, B 이렇게 했으면은 B 이렇게 했으면은 C죠. 자, C가 아니라 A. 자,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또 안 되는 거 요거. 여기 안 되죠, 이게. B가 B를 신었으니까 안 되죠. 될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해서 또 한 가지 해서 총 2가지가 되겠네. 자, 이와 같이 뭔가 곱하기로 바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수형들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보고 거기서 안 되는 것들
지워주고 되는 것들만 이렇게 찾은 거죠. 지금 세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네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사람 이번에는 네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지. 자, 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한 번만 해볼게요. 한 번만. 자, A가 B를 신었을 때 C, D까지 있겠죠. 자, B가 신을 수 있는 거는 A, C, D 신을 수 있죠. 그럼 이제 A를 신었다고 한다면 이제 C가 신을 수 있는 거는 D 신을 수 있고 C는 안 되죠. C는 CC 같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B 이렇게 B란다. C 이렇게 되고 그다음 B, C였으면은 여기 신을 수 있는 것은 남아있는 게 A하고 D인데 C가 A를 신어버리면 D가 D 신어야 되니까 안 되죠. 그럼 C는 D 신어야 되고 A 신어야 되고. 자, B, D였다. 그럼 C에서는 A 신을 수도 있고 C는 안 되죠. 여기 C 신어야 되지.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A가 B일 때 세 가지. 그럼 A가 C일 때도 세 가지 나오고 A가 D를 시작했을 때 D를 신었다고 했을 때도 또 세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네 사람이 모두 다른 신발을 신고 가는 것은 총 9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자주 나오니까 4명 정도까지는 좀 외우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편할 거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이제 수용도를 이용해서 푸는 거다라고 하는 거 알면 좋겠고요. 수용도는 언제 쓴다고요? 규칙 찾기 어려울 때. 그렇죠? 규칙 찾기 어렵거나 규칙이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하나씩 빠짐없이 수용도를 그려서 경우의 수를 찾는 거다라는 거 알겠죠?